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오후에 있을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한다고 오전에 밝혀왔습니다. 대리인들도 이제 선언계를 내게 되고 그다음에 변론 준비 기일에도 출석을 하게 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송달하는 서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아 왔었고 또 변호인단이 구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은 물론이고 수사에 대해서도 계속 불응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연 전략이다라고 지적과 비판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버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는 소환에 불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출석을 일단 변호인들이 먼저 하겠다. 변론 준비 기일은 당사자가 아니라 변호인들이 들어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단은 여기 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서류들 예를 들면은 계엄 당시의 국무회의 회의록이라든지 또 그 당시 포고령 이건 뭐 사실 언론 검색어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기초적인 자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윤 대통령 측에서 전혀 응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불성실한 모습을 봤을 때는 이번 변론 준비 기일에 변호인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정도 수준에 일단은 그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 헌법재판에 윤 대통령 측이 제대로 협조를 하는지 부분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지수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미지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적극적으로 변론 대응에 나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 고의적으로 사건에 대한 수사 등을 뭐 지연시킨다라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불과 13여일 만에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거든요. 이것만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간단한 개인의 사건이라고 해도 변호사 선임하는데 1, 2주 시간 걸립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내란에 외환 혐의까지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주 안에 이러한 준비들을 마치고 지금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법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계엄을 해제했다 하는 것까지가 지금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란이나 외환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변론 준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계엄의 사유를 지금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대통령 한 명에 대한 변호가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변론 절차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어제 여야 합의안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사실상 거부를 하자 민주당이 곧바로 이제 탄핵 소추에 들어갔는데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해라 민주당에게 요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도 이 총리직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즉각 물러나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여야 합의에 맡긴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예를 들면 법안 거부권 행사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에 좀 주문을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추천도 아니에요. 선출입니다. 그리고 이 선출 절차는 다 끝났고 여야 합의도 끝났습니다. 뭐냐면 국회에서 3명을 선출을 하게 돼 있는데 3명 중에 1명은 국민의힘, 2명은 민주당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까지 다 해서 선출 절차 끝났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여야 합의를 해라.
헌법 해석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헌법과 법률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여야 합의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본인의 직무를 유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여야 합의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당, 야당 중에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반대하는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둘만 합의하면 그건 여야 합의인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역시 답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뭐 혹시 여야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찬성해야 여야 합의인 건가? 이런 답도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미 국회에서 선출 절차는 끝난 것이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굉장히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한 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했고 이제 곧바로 이제 민주당이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 이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권한대행의 어떤 입장 표명을 듣기 전부터 이미 탄핵 소추를 이야기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탄핵을 운운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무려 거의 40번에 가까운 탄핵 소추를 진행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탄핵 소추가 민주당, 야당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오인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탄핵 소추란 엄중한 제도는 이게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위헌이나 위법이 명확하게 존재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통령제에서는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임명 절차가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국민으로부터 투표에 의해서 신임을 받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재판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황교안 전 권한대행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많은 헌법학자들이요. 권한대행이 장관급 이상에 대해서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장관급보다 어떻게 보면 고위에 있는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 헌법적 해석을 민주당이 더 이상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기 전까지 민주당이 국회목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의 기능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러한 건 역시도 국헌문란의 행위였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추천하지 않는 것조차도 본인들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이제 오늘 본회의 표결 이후에 탄핵이 된다면 지금 발언을 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이 그렇다면은 1인 3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역할, 또 총리의 역할,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재부 장관의 역할까지. 그리고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경제에도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불확실성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야 모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1인 3역을 맡게 되는 게 좀 버거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정말 위기를 촉발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차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비상경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경제 당국의 수장인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을 같이 맡는 것이 오히려 뭐 비상경제에 대응하는 태세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질은 없을 것이다. 본인이 또 장관으로서 하던 일을 다 떠맡는 것이 아니라 밑에 차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다 같이 분담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저는 어쩌면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안조차도 여야 합의에 떠미는 그런 국무총리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기자회견을 보고 한편으로는 좀 어이가 없는 것이 저런 호소를 해야 될 대상은 국회에 물론 호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국무총리를 향해서 먼저 호소를 해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것조차 집행을 하지 못하고 여야 합의에 맡기는 그런 총리의 유약함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4.19 이후에 허정 당시 권한대행보다는 12.12 5.17 당시에 최규하 권한대행하고 더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군부가 그 당시에 최규하
권한대행 겸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그쪽을 압박해가지고 전국을 마음대로 끌어갔듯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민의힘의 압박 여기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에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된다. 지금 심지어 헌법재판관 임명뿐만 아니라 상설특검의 그 후보자 추천 의뢰하는 지체 없이 의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법조항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체 없이에 대해서 지체 없이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여야 합의에 맡길 것이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오히려 충심을 갖고 있다면 총리에게 결단을 내려서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하게 해결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 호소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렇게 추천하라고 해도 추천하지 않던 헌법재판관을 임명 권한이 없는 권한 대행이 있을 때 추천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 하나만 봐도 민주당이 정말로 정쟁적이고 그리고 당량만으로 오로지 이러한 국정들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권한 대행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지금 권한 대행을 탄핵 소추함에 있어서 150명의 탄핵 지금 의결 종족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헌법을 해석하고 있는 헌법 해례본 같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2015년에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석헌법재판소법을 발간했습니다. 이게 무려 3년 동안 연구되어져서요. 헌법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진 책자예요. 여기에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이 200명의 의결 종족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도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행태 누가 내란인지 진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조기 정권 창탈을 위한 국헌 문란 행위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있을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는 한 대행의 지금 탄핵 사유로 총리 시절 개헌 방조 의혹 등 5가지를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지금 임명을 거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정족수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앞으로 좀 논란은 없겠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된다. 200명 이상이 정족수다. 이런 해석이 있고 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헌법주석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유념해야 될 것이 이게 2015년에 나온 내용이에요.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낙태죄라든지 간통죄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서 다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책도 보면 사실 헌법주석사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이게 책 권수로는 제가 2010년본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4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학자들이 나눠서 써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호도하시는 게 16명이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이건 다수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16명이 아니라 이 해당 파트는 한 분이 쓰신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어제 공식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주석서가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석서의 지위라는 것 자체가 그렇거니와 이미 9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이다라고 결코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문헌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법체계 헌정 질서에 맞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저는 200석설은 이것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서 국정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 목적 의식이 앞서서 나온 해석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 조직법에도 그런 것은 없고요. 헌법에서도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순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직 승계 제도가 없습니다. 부통령이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승계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있었지만 그게 없는 쪽으로 해소가 되어 온 것이 개헌의 역사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대통령에 준하는 혹은 필적하는 그런 지위를 부여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승격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 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그리고 헌법재판소 여기 주석사에도 나오는 거는 총리 시절에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되기 전에 일은 151석이면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은 이제 양쪽을 나눠서 본 것이죠.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도 권한대행도 총리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151석이 정족수일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을 문헌적으로 충실히 해석한다면 저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민주당이 얼마나 논리 모순에 빠져 있는지를 좀 짚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 요건이 가중되어 있는 것은 이 직무의 중요성,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헌법상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국무총리가 이러한 권한, 무거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주장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부터 막았어야죠. 네. 근데 지금 권한대행 업무 시키면서 우리말 잘 따르면 탄핵 소추하지 않을 거야. 우리말 안 들으면 탄핵 소추할 거야. 이제 지금 경제부총리한테도 미리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도 우리말 안 들으면 탄핵 소추할 거야. 그다음 사회부총리도 우리말 안 들으면 탄핵 소추할 거야. 어차피 계속 탄핵 소추할 거니까 집단적으로 탄핵 소추를 할까도 고민 중이야. 자,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국헌문란이고 이게 조기 정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뭐가 쿠데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그리고 법을 자의적 해석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리고 헌법 질서를 더 이상 이렇게 흐트리지 말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표결인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거고 정리는 우원식 의장이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으신지요? 일단 이거는 처음에 권한은 국회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회에서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민주당의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자꾸 뭐만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타령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의 경우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탄핵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러 국민들이 왜 탄핵하지 않느냐라고 민주당에 따져 묻는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 그리고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뭐만 나오면 자꾸 민주당이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건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억지로 쓰는 것이다라고 거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저는 국회에서 151석으로 일단 해석하는 건 당연한 처사다. 그리고 국회 권능을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 당연하다. 국회는 국무총리의 임명 동의에 대해서 과반의 찬성으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래야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에서 국무총리, 대통령도 아니고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51석 그 정족수를 보는 게 이건 당을 떠나서 맞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여소야대였다. 그런데 행정 권력은 민주당이 쥐고 있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저는 같이 해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지금 해석이 달라지는 게 당리당략인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제 남아있는 절차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걸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이 부분은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민주당이 국민이라는 이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계엄이 맞냐 틀리냐도요. 지금 한쪽 입장만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의 입장 등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의견들이 다 전달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뭐 뉴스에서 여론조사 이야기하시는 거 안 좋아하시지만은 지난 23일, 24일 날요 펜앤드마이크가 의뢰하고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했던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게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그럼 이것은 또 어떻게 민주당은 해석할 것인지도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계엄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이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국민들께 똑같은 기준으로 알려져야 될 것이다. 그 이후에 국민들의 평가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오전에 앞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라고 민주당이 요구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지금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앞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민주당이 만약에 이게 어떠한 결정을 보지 않고
우리 150명이면 탄핵 가능해 하고 탄핵을 밀어붙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헌재에서요 아니다 200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대한민국 상황 얼마나 웃기게 됩니까? 그때는 또 다시 경제부총리 내려오고 한덕수 국무총리 다시 올라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국가의 대혼란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이. 지금 이게 정말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면 아까도 계속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국제적인 신임도도 그렇고요.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이러한 부분들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최소한 이 해석에 대해서 명확하게 받고 나서 탄핵 소출에도 늦지 않을 것인데 지금 무턱대고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의 마음속에 민생 국민이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임명 동의안 처리부터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진행을 시켜봐야 헌법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진행을 해도 그렇게 뭐 이렇게 난리를 피울 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진짜로 무효라고 믿는다면. 예,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의힘이 도대체 진짜 생각이 뭔지 굉장히 궁금한 그런 대목이고 일부 얘기들은 정말 본인들도 그걸 믿는 것인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이 스텝이 엉키고 있는 게 뭐만 하면 민주당 얘기를 해요. 예,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 주장하는 것도 민주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귀결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선거가 되면은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도 민주당 찍게 되겠어요. 국민의힘 때문에.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민주당 핑계를 대고 있는 이부터가 사실은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자꾸 민주당이 의견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국민이 나도 민주당 의견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질타한다. 근데 이제라도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면 국민의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명을 구민주당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민주당과 신민주당이 의견에 태도의 차이가 생길 때 구민주당을 굉장히 바이블로 삼는 것이 국민의힘의 태도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이 대응에서 다 엉켜있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헌법 해석에 대한 부분에 자신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보시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이나 말이 변할 수 있죠. 근데 최소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요. 헌법이나 법이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국민의힘이 지금 헌법에 자신이 없어서 탄핵 소추를 막는다가 아니죠. 국무총리가 설령 탄핵 소추 진행에 대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시간 또 국정 공백이 생긴다면 그때 더 힘들어질 국민들과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정말 만약이긴 한데요.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대행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탄핵을 하겠다라고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최상목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은 이것은 내각 자체에 대한 탄핵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최상목 부총리가 뭐 계엄에 직접 연루가 되거나 거기에 모의에 가담한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권한대행을 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다 나와 있는 바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와 함께 또 상설특검에 검사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는 부분 이것도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양심적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무슨 국민의힘에서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 공천받아가지고 선거에 출마하고 이런 욕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면 양심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이 최근에 개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통제라든지 제어 이런 것들이 없이 질질 끌려온 것이 대통령한테 질질 끌려간 것이 국민의힘이었고 제가 증언을 하자면 제가 예전에 출연했던 한 방송에서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원내대표 되기 직전이었던 그 윤석열 정부도 아니죠. 그때 대통령 선거 끝난 직후였는데 그때 여당이 어떤 내각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인사는 밀행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내각 장관 임명하는데 암행어사도 아니고 밀행성이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양식을 가졌던 분들이 이제 와서 개헌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준비가 없이 그냥 이 전국을 지체시키게 한
위에서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마침 개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 기회에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민주당한테 정권을 넘기시죠. 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의원 내각제 반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는 언젠가는 해야 될 우리나라의 체제라고 보는데 이렇게 국회 사수파하고 행정부하고 불화가 심해가지고 그렇게 혼란으로 가는 사태가 우려가 되신다면 그러면 의원 내각제로 해서 현재 민주당이 국회 다수파이기 때문에 정권을 넘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다음 총선에서 역전해서 다시 정권을 갖고 가시든지 하면 될 일이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도 사실 의원 내각제 총리는 불소추 특권이 없어요. 그러면 총리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 총리 되더라도 재판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참에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국민의힘에서 의원 내각제 제안을 하고 민주당한테 정권 넘기겠다고 선언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입장은 민주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저의 입장입니다. 지금 개헌 이야기로 왜 갑자기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어떠한 것도 개헌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나간 바 없다. 그리고 개헌이 꼭 내각제로의 개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이 이야기되면 이 범위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국민의힘이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한 것처럼 이야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탄핵이라는 제도는요. 여기 공무원들이 직무상에 위헌이나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것만으로 해도 지금 이때까지 올렸던 탄핵 소추안만 해도 충분히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에요. 이때까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 탄핵 위헌 위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장.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서 감사했던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 이분 위헌 위법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루뿐이 일하지 않았던 방통위원장의 탄핵 소추 위헌 위법 있었나요? 얼마나 지금 탄핵이라는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이거 위헌 위법입니까? 내란 적극 가담 또는 동조 이거 지금 내란죄 확정되어 있습니까? 한덕수, 한동훈 권력 행사 시도 이거 위헌 위법입니까? 이거 지금 시도 맞습니까? 상설 특검 임명 방기 이거 위헌 위법 맞나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모든 짜집기 형태로 안건을 올려서 지금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 꼼수 탄핵 소추라는 말씀을 명확히 드리고요. 탄핵 소추도 기각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턱대고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 헌법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기 쪼개기, 안건 짜집기 이런 식으로 탄핵 무한 반복한다. 이런 권한은 민주당에게 국민들도 준 적 없고 헌법도 준 적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의 연장선상으로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조기 대선을 유도하려는 건 아니냐. 이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때문에 오히려 조기 대선이 안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도 묻힐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계속 끌면서 본인들이 더 잘못을 해버리면 무슨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될 건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최근에 변호인 선임이 안 되거나 또 서류 송달을 그쪽에서도 받지 않았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욕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현재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아까 전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발의했던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다 위헌 위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일일이 반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걸 따져보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심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6명 재판관이라서 심리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결정을 내리는 건 제가 봐도 안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빨리 임명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다면? 근데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민의힘한테 소송을 걸어야 될 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 판결도 안 나게 생겼습니다. 6명 판결로는 판결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국민의힘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오히려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 하나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여야 합의에도 해석을 맡기고 계신데 그것을 빨리 국민의힘에서 그 돌덩이를 치워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거 하나밖에는 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전에요. 이미 탄핵 소추들을 통해서 헌재에 올라가 있던 탄핵 심판이 7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 전까지 헌법재판관들을 추천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거 다 기각 나올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심리 못 들어가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직무 공백이 발생할 수 없으니 6인으로 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거고요. 명확히 얘기하면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 대해서 이 6인으로 심리한다라는 가처분이 떨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이 가처분 취하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취하하면 대통령 탄핵 심리가 완전히 멈추겠네요. 자, 이런 것들도요, 헌법 질서를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헌법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내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법치를 결국에는 법치 질서를 흐트리는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오늘 오후로 좀 가정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표결이 이뤄지게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불참을 결정했지만 일부 의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탈표라면 이탈표죠.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명확한 문제라서 국민의힘 당론을 양심적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었다라고 판단한 의원들이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이건 뭐 듣는 거라면 모르겠어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듣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으로 뻔히 써 있는 건데 그게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내가 달리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표결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 건 잘못인데 탄핵을 시켜야 할까? 이 부분은 이제 망설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의원 개개인의 판단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의 당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뭐만 하면 그러니까 본인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 민주당으로 몰아붙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이탈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의원들을 상대로 닥달을 하고 당신들은 민주당 스파이냐 이런 말들이 나올 게 뻔하거든요. 이런 협박의 문화 속에서 과연 이탈표가 발생을 할까? 저는 뭐 이게 저의 희망사항이나 이런 걸 떠나서 200석을 넘어설 정도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는 좀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어제 헌재 임명안에는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의원이 참여를 했거든요. 개인 의지이겠지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개인 행동을 넘어서 당의 소속원으로서 내 행동이 맞는지 좀 진중한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정말로 계엄이라는 상황과 민주당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선전선동하고 있는 내란 혐의로만 바라본다면 이분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짧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뒤에 숨어 있는 것들 이분들 눈에 진짜로 안 보이나요? 안 보여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소신 있는 척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어요. 여기에 정말로 계엄이 답니까? 내란이 다예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 국회의원식이나 되셨는데 안 보이는 겁니까? 이 부분 제가 좀 반문하고 싶고요. 앞으로 행동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진짜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결정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뒤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전국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입장들을 밝히게 될지도 주목이 되는데 뭐 어떤 부분 좀 강조할 것 같으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사실 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또 신중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은 좀 상세하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들뜨지 않은 모습으로 설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후의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까지 탄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정치적으로는 처음 겪어보는 사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것인지 또 야권에서는 이 정부 못지않게 또 비상경제 대응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밝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로 선전선동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나왔던 뉴스에서도 선전선동을 했네요. 챗 GPT한테 물어만 봐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이 이렇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바로 쳐봤습니다. 네, 챗 GPT한테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는 어떤 요건이냐라고 했더니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대통령과 같다라고. 200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런 것조차도 거짓말로 선전선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여기에서 민주당 이러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말과 이재명 대표 등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방금 그 발언에 대해서 쳐봐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말씀 명확하게 드리고요. 국민들 앞에 어떤 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진실을 말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표결의 결국에 판단은 우원식 의장이 회의장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은 아까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곳은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오전에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 내릴 것 같으신지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약에 헌법과 다른 자의적인 판단, 민주당 강성 지지자 그리고 일부 극자 정치인들의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탄핵 소추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나중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150명으로 탄핵 소추를 진행해서 의결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것은 지금 비헌법적이고 이건 위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를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대로 이재명 대표도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있었고요. 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관련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뭐 비상경제에 대응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중요한 것이 사실 현재 한덕수 내각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내각이냐라고 했을 때 이 본인이 판단해야 될 것도 여야 합의 핑계를 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사실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계엄 때 물론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긴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악의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대통령하고 별로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능력에 대한 평가까지 종합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현재 상태에서 계속 국정을 수행하는 것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키워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어느 정도 전달을 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니까 대체로 이 탄핵의 긴급성, 시급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현 정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대표가 아니더라도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더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경제에 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세계 경제가 모두가 다 힘들죠. 그리고 가뜩이나 힘든데 지금 이 계엄 이후의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라든지.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담화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께서 피땀 흘려 만든 민주주의라고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말 수많은 희생을 치러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맞는지 좀 반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확정자처럼 계속해서 내란이라는 말을 끝없이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내란이나 외환으로 어떻게든 덮어 씌워야지만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끝낼 수 있고 본인이 조기 대선에 나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확정되지 않은 죄를 정치적으로 국민들 선전선동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행위는 국민들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탄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계엄을 했던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성역이 되어버린 지금 성관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나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헌재에서 들어온 속보인데요. 일단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없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 선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공판의 절차나 이제 방향 등을 정하게 되고, 사실 윤 대통령의 경우는 내일이 아니죠. 모레군요. 29일 오전 10시에는 또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통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을 먼저 받겠다.
라고 해왔고요. 그리고 오늘 일단 지금 헌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대리인 선임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일단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기일에는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일요일에 있을 이 공수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는 응할 것 같으십니까? 불응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이후에 20일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핑계 몇 가지만 대고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에 나갔을 때에 신문 도중에 결국에 체포 내지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윤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땐 결국 불응하지 않을까 싶고 본인이 정말 이 반박, 핵심 줄거리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입장 표명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병력 출동은 자기가 지시를 한 것이 맞는데 국회에서 막으라고 한 적은 없다. 근데 지금 이제 관련자들 진술은 다 그것이 아닌 것으로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또 정황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것들이라도 되면서 반박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기관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조차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불응할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고 공수처도 한 번은 더 기회를 준 것이지 이제 그 다음에는 체포나 구속의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계엄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다는 지금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미 연방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난 7월에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소환하겠다, 체포하겠다 이거 다 위헌, 위법 아닙니까? 이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요. 내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란 조사하겠다라고 있죠. 그럼 만약에 직권남용으로 조사하겠다. 내란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으니까. 대통령은요. 내란 또는 외환이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이거는요. 조사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기소 자체가 안 되면 조사가 불가능하죠. 체포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말들 모두가 다 위헌, 위법, 직권남용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자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오라고 하고 있고 또 수사에 불응하면 체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공수처는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명확하게 알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위헌, 위법이고 대통령이 응할 이유도 그리고 응하게 할 자격도 공수처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앞서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끝으로 이 내용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금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포고령과 담화문 초안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의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예요. 사법 전략하고 정치 전략을 따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거를 투트랙으로 하는 기가 막힌 솜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김용현은 변함없이 우리 편이고 감싸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전례가 있어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때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신은 강요당한 피해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신은 위에서 내려주는 것을 밑으로 내렸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된 것은 무엇이다? 박근혜의 책임이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친박 시위대는 우병우를 환호하고 이재용 힘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근데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법적으로는 본인이 내란의 수괴가 아니다. 수괴는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자백이에요. 포고령을 보고 대통령이 통행금지 부분을 뺐다라고 얘기하는데 포고령 1항에 보면 국회 활동을 막는다라고 하는 게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 확인을 하고도 넘어갔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 결국에 자인한 겁니다. 대통령이 다 검토해가지고 통과된 포고령이다. 사실은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이 포고령은 다 계엄사령관이라든지 이쪽에서 한 것이다 라고 잘못을 떠밀까 봐 걱정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결국에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대통령이 다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짧게 여쭐게요. 총리실과는 또 사전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절차적인 흠결은 있다에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여기 저도 동의합니다. 이 절차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를 내란이나 외환으로 몰고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지금 내란 세력 척결까지 외쳐가면서 내란과 외환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정쟁적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란죄가 성립이 아직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내란 수괴가 어디 있고 종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악의적으로 선전선동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